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혹시 이 궁전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프랑스 남부에 있는 아비뇽 궁전인데요. 14세기경 교황이 로마에서 프랑스로 거처를 옮겨 교황청으로 썼던 세계사적으로는 아주 유명한 궁전이랍니다. 아비뇽 궁전은 프랑스의 왕권이 교황권을 완벽하게 장악했음을 보여준 상징의 건물인데요. 성벽 높이가 50m, 두께가 4m나 되는 거대한 감옥처럼 지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비뇽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문화와 예술의 도시라고 하고요. 아비뇽 궁전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고딕 양식 궁전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키워드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교황과 황제권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교황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사건이 11세기 카노사의 굴욕이라면 14세기 이번에는 교황이 황제에게 무릎을 꿇는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이 아비뇽의 요스입니다. 14세기가 되자 유럽은 서서히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군주들은 권력을 중앙 집권화하려고 합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프랑스의 국왕 필리프 4세이고요. 이 강화되어 가는 왕권에 맞선 동시대의 교황은 보니파키우스 8세였습니다. 이분은 예전처럼 교황이 강력한 절대 권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강한 두 권력의 충돌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교황의 아비뇽 유스의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갈등의 원인은 돈 문제, 즉 과세권입니다. 프랑스의 국왕 필리프 4세는 프랑스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지금까지 세금 대상에서 제외되던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교회에 과세하는 것에 강경하게 맞서 교황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과세할 수 없다는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자 필리프 4세는 교황령과의 모든 교역을 중단하고 국내 화폐가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또 교황이 임명한 주교를 첩자 혐의로 체포하는 등 여러 가지 이 대결 구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됩니다. 국왕이 프랑스에서 로마 교황청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법적으로 막아버리자 교황청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하느님께서 교황을 왕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놓으셨다면서 필리프 4세를 공식적으로 비난하며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필리프 4세는 프랑스 교회의 재산도 나라의 전쟁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였기에 1302년 국왕의 세금 징수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하여 프랑스 역사상 최초의 산부회를 열게 됩니다. 소집 대상자는 성직자, 귀족, 그리고 제3신분이라 불리던 도시 대표자들로 이들은 모두 만장일치로 국왕을 지지하게 됩니다. 1303년 교황이 로마 남동쪽의 아나니의 별궁에서 휴가를 보낸다는 정보를 접한 국왕은 교황을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합니다. 국왕은 이탈리아의 아나니로 가서 보니파키우스 8세를 체포하고 3일간 유폐시켜 교황의 퇴위를 강요합니다. 1303년에 발생한 이 사건을 가리켜
아나니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나니 사건은 교황권의 몰락의 상징이 됩니다. 교황을 체포한 이 사건은 시민들의 반감을 사 3일 만에 풀려났으나 당시 교황은 분을 삼키지 못하고 비탄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 한 달 후에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필리프 4세는 교황을 압박하여 1309년 교황청이 로마에서 프랑스로 옮기게 되고 가톨릭이 프랑스 국왕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교황권의 추락으로 기독교 역사상 교황청 자리가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옮겨간 것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1309년에서 1377년까지 약 70년 동안 7명의 교황이 아비뇽에 교황청을 두고 살았던 시기를 아비뇽 유수라고 불렀는데요. 고대 유대인이 바빌론에 잡혀갔던 사건인 바빌로니아 유수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유수는 잡아서 가두어 놓다라는 뜻입니다. 아비뇽 유수에 머무르는 동안 교황과 성직자는 모두 프랑스 출신이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1377년 이후 교황이 로마 교황청으로 돌아와 아비뇽 유수기는 종식이 되지만 아비뇽에서 다시 프랑스 출신의 교황이 선출되어 로마, 아비뇽 두 곳에서 교황이 대립하는 혼란이 빚어지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3자의 교황까지 등장하여 로마 가톨릭은 3명의 교황이 존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고 맙니다. 이 시기를 교회의 대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교회의 권위는 더욱 실추되었고 종교적 권위는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교회의 세속화를 비판하는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1414년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3명의 교황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면서 유럽 교회의 대분열을 종식시키고 난국을 수습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클리프와 후스를 들어보셨지요? 이들이 이 시기에 등장합니다. 위클리프는 영국인으로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린 인물이고요. 그 이후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체코의 종교개혁가가 후스입니다. 위클리프가 죽은 후 31년 뒤 콘스탄츠 공의회는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판결하고 그의 저작을 불태우고 무덤을 파헤칠 것을 결정합니다. 후스는 로마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를 비판하다가 이단으로 파문당하고 콘스탄츠 공의회에 참석 요구를 받아서 참석하였다가 체포된 뒤 감옥에 갇혀 혹독한 고초를 당합니다. 콘스탄츠 공의회는 후스가 입장을 번복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했으나 그는 거절했고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죽일 수도 없는 백조의 노랫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후스는 체코말로 거위라는 뜻인데요. 그로부터 100년 뒤 등장하는 백조가 바로 종교개혁가 루터입니다. 결국 후스는 모자에 이자는 이단의 두목이다 라고 적힌 채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후스는 살기 위해 진리를 부정하지 않아 오늘날까지도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답니다. 이 시기 교회는 나름대로 재정과 관료체제를 개혁하는 등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이제 서서히 절대 왕정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통일 국가로 나아가게 된답니다. 오늘은 아비뇽 유수를 공부했는데요. 알고 보면 재미있는 세계사
도움이 되었을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